자, 단금질 복습 테스트 소방학교는 오늘은 9회차입니다. 예, 9회차는 또 화재부터 위험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험물 중에서 최근에 5월 초에 4월 30일에 이름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풀이를 해가면서 조금씩 바뀐 이름 부분들을 좀 더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액체상으로 액체이고 산화력의 잠재력을 가졌으니까 산화성 액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 육류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요.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했던 것을 이제 조금 수정을 좀 했거든요. 영어식 발음으로 이걸 에스테르를 에스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산 에스터 이게 이 R 발음을 이제 R 발음은 르자를 안 하고 그다음에 에스터라고 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얘네들은 제5류 위험물에 속하고요. 5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이 조금 바뀐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 있는 알코올류 같은 경우 지정수량은 400리터라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제3류 위험물이지만 물속에 보관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 황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유일하게 금수성이 아니죠. 누구누구는 이제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1000kg고요. 뜨거운 물과 반응하게 되면 발열하고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의도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인데 물론 이것이 철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속분이란다고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주관식이니까 우리가 예,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갑니다. 6번은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위험물 게시판에는요. 물기, 엄금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사실상 모두 더 들어가야 되면 화기주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화기주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충격주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되고요. 화기주의하고 이제 충격주의 이것도 들어가도 되고요. 충격주의. 그다음에 접촉주의 이것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주된 의도는 인류 염물 중에서 유일하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기언금이 더 추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제3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요. 자, 8번 같은 경우 소화적응성에서 인화성 액체에 대한 얘기니까 B급 화재 또는 유류 화재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의 실내 구조에 따라서 롤오버나 플레임오버가 발생하는 화재 진행 단계는 여기는 성장기죠. 예, 성장기. 자, 플레임오버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거니까. 최성기는 이제 역시나 플래시 오버 이후는 최성기가 됩니다. 자, 11번 온도와 화재 진행 시간은 목적 건축물과 비교한 내화 건축물이니까 내화 건축은 상대적으로는 저온이고요.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2번 갈까요? 예, 유류화재에서 이상현상 중에서 압 상태에서 이송 배관에서 펌프에서 분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트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트파이어. 물론 이건 기본편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예, 역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얘기해 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과정 내용이고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저장 상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LNG, LPG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액화가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화가스.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14번은 확산연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역화라는 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혼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상현상이니까. 자, 15번은 발화점이 B점 이하에다 끓기 전에 불 붙는다는 얘기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식용유 화재라고 하죠. 식용유 화재. K급 화재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예, 계산 문제가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일단 가연물이 500kg 있고,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최고 온도가 1500이고, 자, 여기서 화재 강도를 찾으라고 그랬나요? 1시간 지속됐을 때. 화재 강도를 찾으려면 화재 강도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뭘로 나타내면은 1500도씨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재 강도는 다른 걸로 나타낼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온도로만 나타내면 되는데 뭐 이 값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대적 비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강도는 무엇으로만 최고 온도로만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또 마찬가지로 위험물의 이름인데요.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브롬이라는 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인데요. 이게 일본식 발음이 돼가지고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브로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질산염료는 한글이라서 그대로고요. 여기 있는 요드 같은 경우도 이름이 바뀐 것이 이게 조금 어색하죠. 아이오딘 이렇게 합니다. 요드의 영어 발음이 나요? 영어 발음이 아이오딘이거든요. 예, 그래 아이오딘산 염료 이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암기법으로 외우던 거 그대로 활용해서 부질없어요. 3초나는 300k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보죠. 가열된 마그네슘의 이산화탄소를 방사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CO2인데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그네슘이 여기 있는 산소를 하나 또는 산소를 두 개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뺏기게 되면 탄소가 나올 거고요. 하나를 뺏기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가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죠? 탄소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 기체라고 분류하지는 않으니까 고체 가루 물론 뭐 연기로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답은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황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게 되면 조금 어렵나요? 유독성 가스라고 그랬고요. 얘네들은 포스핀이 됩니다. 포스핀 자체가 pH3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인과 수소가 결합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20번은 문제가 이제 삭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삭제를 할게요. 왜냐면요, 제5류염물 같은 경우는 이건 히드록실 같은 경우도 이름은 하이드록실 이렇게 하이드록실이라고 이름을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이제 지정수량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하이드록실 아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치 하이드록실 아민 염료로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기로 하고요. 이 오류염물 전체를 그래서 얘를 10kg 얘를 지금 100kg 하기로 했는데 세부적인 어떤 종류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는 이 오류 위험물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래도 지정 수량을 묻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물어보려면은 제5류 위험물 중에서 1종의 지정 수량은 얼마냐? 그러면 10kg, 2종의 지정 수량은 얼마냐? 100kg. 종류를 따로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자체로서는 삭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가겠습니다. 제6류염은 모두 불연성입니다. 조연성이고 불연성인 성질이죠. 예. 제5류염물들은 역시나 질소를 포함한 유기질소 화합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것도 있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제4류염물은 정기적으로 전도체가 아니고 비전도체입니다. 비전도체 또는 뭐 다른 말로는 부도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같은 말로 쓰기 때문에요. 자, 대부분은 유기화합물은 맞습니다. 예, X고요. 제4류염물 중에서 제1석유류 같은 경우는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 이상이 아니고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 미만인 것을 말하죠. 예, 조심해서 천천히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25번은 가보겠습니다. 황리는 물을 주스하게 되면은 황화린이 발생한다. 황리는 물로 주스를 해야 됩니다. 황화린이 발생하는 황린이 아니고요. 황화린도 아니네요. 그렇죠? 황린을 물로 주스를 할 수 있습니다. 황화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렇게 하죠. 황화인입니다. 이번엔 황화린도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황화인 같은 경우는 화재 시 물로 주스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황화수소가 발생하죠. 예, 황화수소가. 그래서 황류는 물로 주스를 하는 물질입니다.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자, 칼륨 나트륨이고요. 얘네들 같은 지정수량이 10kg이 맞습니다.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알칼리 토금속 같은 경우는 제가 암기법으로는 아라토유 OC 이랬습니다. 50kg입니다. 얘는.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27번에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물질이죠. 가연성 물질을 다른 표현으로 환원성 물질로 봐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환원성 같은 말로 쓸 수 있고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맞습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라 얘기하는 것은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는 뭐 점화원에서 불 붙는다. 뭐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죠. 자, 28번요. 자, 1류 위험물을 운반을 할 때는 2류, 6류 위험물고 제외하고는 혼자 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각각의 용기에 담아서 함께 운반할 수 있느냐 이건데 1류와 6류만 이 둘은 서로 혼재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혼재가 가능할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제외하고 하면 되겠죠. 예. 29번 가봅니다. 위험물이나 인화성, 발화성의 성질을 가진 거 맞습니다. 가혹도는 화재의 심도라고도 하고요. 강도가 클수록 가혹도도 커집니다. 강도가 크거나 안 그러면은 하중이 커도 가혹도는 커지죠. 예. 화재 하중이 클수록 같은 면적당 발열량이 더욱더 크죠. 목재 가열물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LPG 가스 비중, 증기 비중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0.65로 가스 누조팩의 상부에 시공한다. 여기는 0.65가 되면 1보다 비중이 작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 1.5 정도 이상이 됩니다. 1.5 이상이 됩니다. X 0.65면은 아니요. 1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상부에 시공하니까 바닥에 시공해야 되겠죠. 오히려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까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 같은 X는 맞는데 LPG 말고 LNG 이렇게 하죠. 예, LNG 하시면은 가스 비중이 0.65고 가스 누출기를 벽면 상부에 시공한다. 이건 X. 예. 정전기 발생 방지법 워낙 많이 했죠. 70% 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X. 자, 34번이요. 목적은 중화듯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얘가 셀룰로스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셀룰로스가 보통 식이섬유 아니면 섬유질 뭐 이런 얘기도 씁니다. 얘들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번은 전기화재고요. 청색이고요. C로 표시하는 게 맞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네. 자, 36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정수량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유기금속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제3류 위험물입니다. 그죠? 아라토 UOC 50kg이고요. 무기과산화물 무고 염소고기 무고 50kg. 질산염 부질없어요. 삼촌 300kg. 염소산 염료 역시 염소고기 무거워서 50kg이어서 여기 있는 정답은 역시 3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37번이요.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물은 정린되고요. 유황인데 이제 이름도 유황 대신에 그냥 황이라고 합니다. 맞는 거고요.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마찬가지 다 얘들은 2류 위험물이고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이니까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제4석유류죠. 제4석유류는 기어류, 실린더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온화탄소 특수인화물이고요. 클레오서트류 같은 게 이러면 크레오서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3석유류고요. 경유 같은 경우는 2석유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9번 아세틸렌 가스에 대한 얘기요. 연소범위 2.5에서 81로 아주 넓은 가스고요. 무색의 독성 가스도 맞습니다. 이나 불도 잘 붙어요. 분해도 잘 되지만은 탄화칼슘과 물과 반응해서 생성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압력을 가해서 액화 상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뭐가 일어나면은 분해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압력을 가할 수 없어서 아세톤에서 녹여서 우리는 보관을 하게 되죠. 용해가스라고 하죠. 자, 40번 화기엄금을 표시해야 될 거. 화기엄금하면 증기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놈들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기엄금은 제4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이 있을 거고요. 역시 제3류 위험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류 위험물 중에서는 인화성 고체만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인화성고체, 휘발유 제4류 위험물, 아조합물 제5류 위험물, 질산은 안 되죠. 제6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화기 주의도 없고 그냥 얘들은 가해물 접촉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물의 이름의 종류들이 조금씩 바뀐 것들은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이걸 예전에 이름을 내서 틀리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눈치만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9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